네, 댄터편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출장 1등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매일 날씨로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오늘은 정말 가을 하늘. 그리고 이번 9월엔 지금 동아시아에서 태풍이 지금 발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네요. 이것도 참 이례적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엘니뇨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아메리고님 어서 오시고요. 정민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정말 쾌적한 가을인데 우리 주식시장만 좀 도와주면 좋겠구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많이 드릴까. 그리고 참 이번 주 일요일 밤 10시죠. EPL에 요즘 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아주 역할을 잘 하고 있다 하면서 그 영국 현지에서 영국은 뭐 축구의 성지 아닙니까? 축구에 뭐 환장하는 나라인데 참, 참 우리 젊은 세대들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케인이 주장일 때의 그 권위적인 모습하고 전이 다른 이번 주 일요일 밤 10시 또 이번에 그 아스날과 빅매치인데 우리가 이 손흥민 주장을 많이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 젊은 세대들 잘 하는데 참 나이 든 세대들이 못해서 참 답답합니다만. 네, 정민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사진 좀 많이 찍으셔가지고요. 저한테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단톡방에도 올려주시고, 어제 HA681, 이번에 네이버닷컴입니다. 네, 현장 분들한테 뭐 물어볼 게 뭐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주주 입장에 답답한 거는 이제, 그 우리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많죠. 네. 자,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자, 그러시면요. 8시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5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민진처럼 발로 뛰고 공부하고 이런 거는 저는 정말 필요하다. 감사드리고 대신에 늘 강조드리지만 주식과는 절대 결혼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 30년 경험하면서 네, 소위 말하는 그 주식과 결혼한 분들은 다 결과가 안 좋습니다. 네, 주식과 결혼해서 주식을 못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초 후에 시작할게요. 네,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사실상 9월에 거의 뭐 마지막 금요일, 실제 금요일이군요. 다음 주는 금요일은 네, 추석 연휴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 사실상 오늘 정도까지 활발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추석 연휴 분위기겠군요. 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노력하는 방송, 아태미 경제TV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우리가 좀 할 얘기들이 좀 있네요. 어제 미국 시장이 1.8% 나스닥이 유니트 제법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니트 크게 빠졌는데 결국 FOMC에서 매파적 분위기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어제는 계속 요즘 신고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야? 2007년 서브프라임 때, 그 다음 2년물 같은 경우는 2006년 이때 이후 최고다 할 정도로
그래서 국제금리가 너무 어제 뛰어버리니까 어제는 또 그것도 나왔어요. 신규 고용 실업보험이 어제 청구 건수가 지난주 청구 건수가 20만 1000건으로 나와서 시장 예상치가 한 22만 5천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매우 좋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은 알맹이가 튼실하다. 지금 하락은 주식시장 하락은 일시적이다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고용도 좋고 경제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패드의 입장에서는 그 경제가 나빠져서 뭘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너무 과열되지 마라 워워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런 일 때문에 금리가 제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나스닥 시장이 연이다. 그동안 보면 그 금리가 올라도 나스닥 시장이 그렇게 영향받지 않았는데 지난 이틀은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본 게 지금 올해 2023년 말에 제시하는 금리가 5.6%인데 패드가 내년에 제시하기 이번에 올렸죠. 5.1%입니다. 이게 그럼 내년에 0.5% 인하한단 말이야. 이 참 긴축이 계속 지속되네. 이 정도 분위기입니다. 이 지속되는 이유가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어제는 금리가 계속 금리 얘기였어요. 그래서 금리 때문에 금리가 인상,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나타난 현상이다. 는 거고 이게 결국 달러 강세 요인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돼버리니까 우리한테 이게 좀 부정적이죠. 이러면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우리 주식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큰 폭 팔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무난한 수준인데 그 이유가 지금 중국에서 계속 지난달에도 중국에서 한 16조 정도 자금이 빠져나왔다는데 계속 중국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동안 지난 수년간 보면 MSCI 이런 데서 자꾸 중국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 비중이 줄어들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자금이 빠져나오니까 대신에 동아시아 쪽에는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서 이미 환율이 올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환율이 좀 오늘도 강세 환경이라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만 증시도 요즘 조금 주춤합니다. 우리가 빠져서 그런지. 일본도 요즘은 최근에 이번 주들은 동아시아 증시가 다 좀 빠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들 분석해서 데일리에서 그렸는데요. 보시죠. 제가 반등이 임박했다는 근거가 뭐냐? 색깔을 바꿔야 되겠군요. 자, 지금 보면 코스닥 시장에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날이 나흘 연속이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일이 나흘 연속 되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작년에 한 번 있었어요. 작년에 6월 10일에서 15일 한 번 있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작년 6월 10일에서 15일 이때 자, 작년 6월 10일에서 15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정도 될까요? 여기입니다. 자, 6월 10일이니까 11일 날, 13일 날 금요일이었군요. 13일 월요일 데일리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은 좀 다르죠. 그때는 미국의 빅스텝이 자이언트 스텝이 시작되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이 8.6% 상승했다. 81년 최대 40여 년 만에 최고 이게 충격을 줘가지고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그래서 나스닥이 폭락을 했네요. 지금하고 조금 느낌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그때는 자이언트 스텝의 시작이었다. 그러면서 나스닥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나스닥이 6%나 빠진 미국 증시가 6.2%니까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대거 순매도하면서 네, 우리 주식에 순매도를 대거 해. 이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죠. 외국인들이 지금은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크게 팔지 않지만 작년에는 삼성전자를 팔면서 네, 이게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빠질 수밖에 없었겠군요. 네. 그러다가 좀 결국 끝난 게 금리를 0.75%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하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미국 증시가 돌아서는 금리가 떨어지고 결국 작년 6월에 이런 하락은 40여 년 만에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나 급등하면서 네, 이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줬군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시장도 나스닥 시장도 10% 이상 폭락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왕창 빠졌구나. 네, 그때가 있었고요. 그 작년에 한 번뿐인 올해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역시 변동성이 좀 올 4월에는 여러분 아시죠? 올 4월에 한번 볼까요? 올 4월에는요. 참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었죠. 올 4월에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있겠군요. 올 4월 언제부터죠? 올 4월 20일부터 4월 21일은 여기 있군요. 4월 21일 자 여기부터 보니까 LNF 이때가 사실 우리 2차 전지의 정점을 찍었을 때 2차 전지가 끝없이 올라가다가 이때 LNF에서 5억 달러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5억 달러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해외 교환사채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우리나라의 전환사채 이런 거를 순수하게 투자하는 외국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여기도 써놨네요. 그냥 다 공매도와 관련한 무조건 팝니다. 그래서 LNF 주가도 크게 떨어지고 이때부터 크게 떨어지고 2차 전지 전반이 꺾이는 현상이 그때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다음이 요게 드디어 생겼죠. SG증권 라드견 주식 쪽 주가 조작 사태가 요때 SG증권을 통해서 8종 라드견이라는 그때도 이것까지 겹쳤죠. 이러니까 막 분위기가 흉흉했죠. 이런 일이 막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가 이런 난리통이 좀 벌어졌군요. 그럴만도 하네요. 분위기가 흉흉했죠. 지난 7월은 좀 사례가 달랐어요. 지난 7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제일 그때가 열받을 때인데요.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이네요. 7월 네, 이때는 이미 제가 여러 얘기를 해드렸죠. 지독한 쏠림 현상 등등. 네, 그래서 이때는 뭐 설명할 것도 없는 게 수급의 절정을 지나고 있다. 이름까지. 사실은 이때는요. 7월에는 난리였습니다. 그때 난리 한마디. 7월 이게 포스코인데요. 7월 여기 7월 12일부터 포스트코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7월 13일 날 미래세세 그 몰빵 펀드가 상장이 됐죠. 전날부터 소위 말하는 5총사 종목들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 금양 상 5종목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되면서 올라오니까요. 난리가 난 거죠. 그냥 외국인들이 양시장 변화도 다르고 이날 7월 25일 같은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 1조 3,500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이날 포스코 한 종목만 1조 3,300억을 순매도했죠. 작전 일단은 아주 막 난리통이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그러다가 7월 26일 이날 역대급 원봉이 7월 26일 이날
그러니까 그 앞에 7월 달에 좀 달랐어요.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이게 7월 26일인데요. 요 앞에 사흘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어서 그렇지 앞에 3일 동안 보면 지수는 상승하고 하락은 1000개가 넘는다.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벌어지다가 이날 완전 7월 26일 날 이날은 뭐 우리나라 증권시장 사상 온갖 기록을 쏟아낸 기록적인 날인데요. 그날은 난리가 났었죠. 이날 코스닥이 1.8% 올랐다가 오후 1시부터 갑자기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5.7%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코스닥 시장이 7.4%를 움직였습니다. 아래 위로 7.4%가 움직였고요. 결국 4.2% 하락하는 바람에 이 기간 동안에 나흘 동안 지수가 하락한 걸로 나왔지. 이때는 사실은 사흘 동안에는 지수가 올랐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9월 18일부터 이번 주 들어서 나흘 내내 했는데, 딱히 이렇게 꼬집어 얘기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락 종목 수가 나흘이나 되는 이런 날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하락이 1000개가 넘는 날이 이게 5일 된 날은 없어요. 5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만약에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다면 이건 기록입니다. 5일이 넘는 경우는 없고. 그래서 지금 4일 연속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경우는 이런 요란한 날이 벌어졌을 때 가능한 건데 지금은 그게 없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데일리 분석 들었듯이 지난 7월에 부유증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보시면 결국 우리 심리가 요즘은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뭐 뻑하면 종목이 뭐 한 눈 깜짝할 새 막 20% 30%씩 밀리는 게 흔하잖아요. 대형주라도.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이때부터의 그 변동성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유증이 지금까지 나온 거야. 결국 이게 대신에 이게 결국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잖아요. 심리란 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심리거든요. 지금 나흘 연속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으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막 불안해지면 이러다가 한 이틀만 또 상승 종목 확 늘어나면 언제 그랬냐니 싹 잊어버린 게 도대체 투자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이례적인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나흘 동안 된 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좀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순전히 심리적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 미국 시장이 큰 폭 하락했지만 그 미국 얘기고 미국 때문에 우리 주식을 오늘 대규모로 매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심리적 문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좀 돌았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등락 종목 수가 언제든지 돌았을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나흘 5일 연속으로 1000개가 넘는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나흘만 두고 봐서 그렇지 최근에 8일을 계산을 하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코스닥 시장에 8일을 두고 보면요. 8일을 9월 10일부터 8일 동안 보면 6일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일 거예요. 제가 2021년 이전에는 제가 조사를 안 했어요. 조사를 안 했는데 8일 중에 6일이 1000개가 넘는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경우는 제가 조사를 뭐 그런 건 안 해봤는데 2022년 지난해 초부터는 아예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지금 일방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한 걸 보면요. 판 거는 무조건 잘했어. 내가 판 주식은 내가 판 것보다 무조건 떨어졌어. 대부분이. 사면 다 물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8일 중에 6일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다는 건 대부분이 다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뭐 내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힘듭니다. 하실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역대급 일이다. 지금 최근에 8일 동안 겪으신 이 하락 장세는 좀 역대급 하락 장세다.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시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고 보면 좀 심하네 지금 상황이. 좀 심했네. 뭐 라더견 사태가 난 것도 아니고요. 뭐 미국 증시가 금리가 폭등하고 작년 6월처럼 뭐 그런 일도 아니고, 네. 지난 7월처럼 막 쏠림 현상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에 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상은 좀 심리적 요인이고, 이 심리적 요인은 언제든지 방향이 바뀔 수 있다 하는 거고, 그게 언제 방향이 바뀌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은 매우 좀 일종의 심리적 극단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낙폭이 큰 것만큼 주식가의 호재는 없죠. 특히 이게 본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뭔가 악재가 있다 하면 우리가 악재를 분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악재 없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8월 이전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제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워낙 하락 종목이 많아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 지수는 어떻게 보면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최근에 이렇게 하락 종목이 많은 것도 지수는 이렇게 별로 안 빠졌는데 종목은 엄청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 싶은데, 그래서 9월 고점 해봐야 며칠 됩니까? 며칠 안 되는데 벌써 뭐 하락 종목이 뷰노 같은 경우는 33%. 9월, 네. 9월에 고점 대비도 벌써 9월 한 달도 안 됐는데 하락률이 20 몇 프로다, 30%다 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제가 이건 대표 종목들입니다. 뷰노, AI의, 네오위즈, 게임의, 현대오토, 자율주행의, 이오 테크닉스, 후공정 장비, ISC, 후공정 부품, 로봇, 후공정,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다 좀 알려진 종목만 골라 뽑았는데도 하락률이 20, 30%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왜 그러냐, 제가 항상 어제도 말씀드린 변동성은 기회입니다. 변동성은 이제 주가 단기적 변동성은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짧은 기간 내에 우리 상황을 확 바꿀 수도 있는 그 변동성을 잘만 이용하면. 그래서 항상 만약에 시장이 돌아선다면 내가 어떻게 움직일까? 네, 준비를 해놔야죠. 만약에 시장이 돌아선다면, 만약에 여러분 구제 잘 현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뷰노, 네오위즈, 현대호텔리버 요 정도, 이오 테크닉스까지 할까요? 요 정도? 내가 되면 시장이 만약에 돌아서면 나는 요 종목들을 공략해야지 머릿속에 담아두는, 항상 준비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늘 변동성은 기회다. 그래서 늘 항상 최선의 길을, 항상 지금 현재도 내 포트폴리오상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외면하면, 주식 시장은 제가 최악은 없다 그랬죠. 회피하고 외면하면 더 나쁜 날이 계속 다가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번에 그때가 참 좋은 찬스였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선의 길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 지금 시장은 특히나 굉장히 이례적인 심리적 요인 때문에 빠진 거라서, 돌았으면 또 매물이 없어서 금방 또 돌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미세하게 본다면 어제도 역시 에코프로가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나타났어요. 어제도 역시 에코프로가 올라가니까 하락 종목 수가 급증을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서,
그런 흐름은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체크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에코프로 동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오늘 역시 하락 종목 수. 근데 어제는 1300개면 정말 많은 거거든요, 코스닥에. 그래서 이렇게 그 극단으로 갈 때, 최악으로 갈 때, 아니면 저점 거의 분기점으로 갈 때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어제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에 거의 1400개 육박한 것도 이제 거의 좀 반등에 임박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미국 시장 하락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약세 출발하겠지만, 출발은 약세 출발하겠지만 오후에 반전 가능성 상당히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5일을 묶으면, 제가 5일 연속 1000개가 넘은 경우는 없었는데 이 5일 범주 안에 한 4일이 1000개가 넘고 뭐 하루 정도가 한 8, 900개 된 경우는 또 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최악의 경우는 오늘까지는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는, 다음 주부터는 그렇다면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저는 1차적으로는 오늘 전약 후강 흐름을 한번 기대 내지 소망해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처럼 일방적인 흐름은 아니고 한 하락 종목 한 8, 900개 정도 해서 전약 우중 정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본격적인 반등이 좀 예상되지 않나, 이 시나리오 생각해 보시면. 다만 다음 주는 우리가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로 추석 전에는 우리가 또 매매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음 주는 그냥 민기적 하다가 추석 지나서부터 연휴가 지나면 강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휴 지나고 강세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추석이 변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오늘은 약세 출발하더라도 오늘은 좀 반전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유 없는데 그다음 지금까지 분석해드렸듯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이유, 심리적 요인으로. 그리고 보셨겠지만 이 하 대표의 카페 데일리는 우리 주식시장의 일기장이구나. 매일매일 이렇게 데일리를 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혹시 궁금하시면 옛날 거 들어가시면, 아니면 또 장종석보다 옛날 거 들어가시면 그날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카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기장이다. 종목도 어떤 리포트 같은 경우에 모든 업종을 제가 다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제 한 면만 보지 마시고 다 활용을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리딩하면서 차트나 보고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업종과 기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어려우니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하 대표를 통해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내가 잘 활용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이용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7초 후에 기다립니다. 네, 9시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